무려 378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위험도 줄이고 투자 성과도 탁월하게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하시는 대형주와 소형주 중에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요소 하나를 더해서 말이죠. 팀장님, 대형주가 뭐 소형주가 뭐예요? 그 회사의 크기에 따라 나눠지는 건가요? 저도 궁금했어요. 주변에서는 대형주가 안전하다고도 하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만 뭔가 사라고도 하는데 정말인가요? 네, 그러면 기본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대형주와 소형주의 차이는 회사의 시가총액 사이즈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대형주는 마치 코끼리처럼 크고 안정적인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넘어지지 않고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반면에 소형주는 마치 토끼처럼 작고 빠르게 뛰어올 수 있지만 변동성도 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형주는 안정적이고 소형주는 수익률이 높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유독 대형주, 특히 PER이 높은 대형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PER, 주가 수익 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쉽게 말해 기업의 수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예를 들어 PER 10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기업 1년 수익의 10배인 거고 PER이 30이면은 주가가 1년 수익의 30배를 뜻합니다. 와우. 자, 그러면 PER이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라고 해요. 마치 아파트가 지역별로 다른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같은 이익을 내도 주가가 더 낮으면 PER이 낮아지고 그러면 이 경우는 완전 좋은 오, 수업 몇 주 만에 크게 발전했네요. 그런데 많은 한국 투자자들은 이미 PER이 높은 대형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형주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PER이 고평가된 주식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은지 퀀터스에 있는 백테스트 기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2003년부터 2025년까지의 약 22년간의 이 두 가지 전략을 비교해봤습니다. 대형주 플러스 PER 고평가된 전략과 소형주 플러스 PER 저평가된 전략이요. 먼저 대형주인데 PER이 고평가된 전략의 성과를 한번 볼게요. 누적 수익률은 1643.82%, 연평균 수익률은 13.91%, 최대 납폭 MDD는 마이너스 65.22%입니다. 샤프 지수는 0.66이고요. 언뜻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수익률처럼 보이죠. 22년간 16배 넘게 수익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소형주인데 PER이 저평가된 전략의 성과를 한번 보세요. 누적 수익률이 약 62만 %입니다. 이걸 연평균 수익률을 따지면 48.87%이고요. 최대 납폭은 마이너스 57.39%네요. 와, 대박이네요. 그러면은 대형주보다 얼마나 더 많은 거예요? 무려 378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와,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요? 오씨. 더 놀라운 건 위험 지표도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보통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높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대 납폭 한번 볼게요. 대형주 PER 고평가 전략은 마이너스 65.22%, 소형주 플러스 PER 저평가 전략은 마이너스 57.39%예요. 소형주 PER 저평가 전략이 최대 납폭이 더 적었죠. 그리고 위험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샤프 지수를 보면 대형주 PER 고평가는 0.66, 소형주 플러스 PER 저평가는 1.73입니다. 이 변동성을 감안해도 소형주 플러스 PER 전략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소형주 PER 저평가 전략이 뭔가 수익도 높고 위험도 낮다 이 뜻인가요? 네, 이 백테스트 결과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저평가된 소형주가 훨씬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죠. 이제 직접 퀀터스 백테스트로 이런 전략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소형주 플러스 PER 저평가 전략을 백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이런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와, 생각보다 진짜 쉽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실전 투자 팁을 몇 개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에요. 소형주 플러스 PER 저평가 전략에도 20개 이상 종목에 분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 산업에 쏠리지 않도록 섹터 분산도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익숙함의 함정에서 탈출하기. 아는 회사만 투자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소형주 중에서도 재무제표가 건전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월, 분기 또는 반기마다 리밸런싱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PER 변화에 따라 저평가 종목을 새로 나오게 되거든요. 소형주 중에서도 부채 비율이 낮고 꾸준한 이익을 내는 기업을 선별하면 위험도 줄이고 투자 성과도 탁월하게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대형주 플러스 고 PER 전략보다 소형주 플러스 저 PER 전략이 훨씬 더 성과가 좋았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무조건 대형주만 고집하는 것은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익숙함이나 주변 사람들의 선택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이처럼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퀀터스에 있는 백테스트 기능을 활용하시면 20년 이상의 데이터로 다양한 전략을 직접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퀀터스가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는 전략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고 검증된 전략에 내 돈을 투자하고 싶다면 퀀터스 백테스트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데이터 기반의 투자 결정이 감정적인 투자보다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